북미 정상회담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배경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략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이 살아났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략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그에 져서 거래 기술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우리가 과연 예측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아마 고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 기술에서 11가지 거래 기술에 관한 본인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언제든지 본인의 결정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불예측 가능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기보다는 언제 그가 행동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본인이 협상에서 지금 우위에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 본인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한 앞으로도 이러한 불예측성은 우리가 또 목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목요일 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하면서 그 다음 날 남북 정상회담도 열렸었고요. 북한의 무엇보다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이끌어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특유의 전략이 일단은 성공을 거뒀다 볼 수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러한 과정까지 다 예상을 하고 했느냐 하는 부분은 물론 의문시 되지만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나겠다는 미국의 정책 방침으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특유의 협상의 방법이 어느 정도는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이 이처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과정에 대북 정책의 쌍두마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일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두 사람이 과연 의견이 일치하느냐 아니면 의견이 갈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분분합니다. 두 사람은 사실 북한에 대해서는 압박을 통해서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좀 강경한 입장이었는데요. 존 볼튼 보좌관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북한은 압박만으로 비핵화가 가능하다라는 반면에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는 외교적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좀 네. 방향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이견이 있지 않는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언론은 이 같은 과정을 보면서 두 사람의 힘겨루기다, 신경전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건 동의하십니까? 물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끄는 방향으로 지금 대북 정책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회담을 취소하면서 존 볼튼 보좌관에게 힘이 실린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좀 결정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두 사람 간에 약간의 방법론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하는 방향에 따라서 대북 정책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볼턴과 폼페이오의 힘겨루기 양상에 대해서 북한 문제와 관련된 의견 차는 제로다,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채찍과 당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직접적으로 북한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순화된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전략에 따른 것이냐라고 본다면 아직까지 미국에서 그러한 큰 전략에 따라서 역할을 나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일단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생각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앞으로 북한을 다시 방문한다거나 3차 방문이 되겠죠?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또 북한 측에서 워싱턴을 방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실무진에서 협상하고 있는 비핵화 방안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이라든지 아니면 실무진에서 만약에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다면 보다 고위층에서 이 협상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나설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된 그 다음 날 판문점 통일각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실무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실무회담의 미국 측 대표로 성김 현재 필리핀 미국 대사가 되는 거죠. 주 필리핀 미국 대사이고요. 한국에서도 미국 대사를 지내는 분인데 네. 이 사람이 성김 대사가 오바마 정권의 전 정권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회담의 대표를 맡게 된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오바마 정부 때 일을 하긴 했지만 정치적 임명직이 아니라 관료였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가만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아시아 부분에 관해서 인사 정책을 보면 중국에 관한 부분은 오바마 대통령이 썼던 사람들과 좀 대비되는 인물들을 사용하는 반면에 한국에 관해서는 기존의 오바마 정권 때 일을 했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기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김 대사도 그렇지만 같이 협상에 참여한 앨리슨 후커 백악관 한국 담당관도 오바마 정권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한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무부에 고위직이 많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급을 맞추는 협상 과정에서 이제 성김 대사가 그 정도 급에 맞다고 생각한 것도 있고, 또 지금 국무부의 한국 라인 중에 한국어를 직접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고려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우에 리비아식 모델을 언급했다가 북한이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그 이후에 백악관은 리비아식 모델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트럼프 모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모델의 세 가지 핵심을 뽑는다면 일단 북한의 비핵화이고요. 그에 따른 체제 안전 보장, 그리고 경제적 보상이 될 텐데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현재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무회담에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6월 12일에 회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모두 동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6월 12일 날 회담이 열리는데 미국과 북한이 동의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양국이 어느 정도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협상이 열리게 된 것이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협상이 재개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정희업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